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이렇게 하시면 수급 자격 탈락 큰일 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이 지금 받고 계시는 3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40만원을 받느냐 또는 40만원을 못 받느냐 하는 그 어느 때보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만사 불여튼튼입니다. 모든 일은 미리 충분히 대비해 놓아야 현명하다고 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준과 제도가 매년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 중단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초연금 받는데 불리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시간을 갖고 편안하게 들어보시고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으시면 기초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으니 발 뻗고 편안하게 지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급 자동차 탈락입니다. 고급 자동차 탈락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으셔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고급 자동차의 탈락 기준은 첫 번째로는 차량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시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이때에 가격이 4천만원보다 낮아도 탈락하고요. 새 차는 당연히 해당되고요. 10년 미만의 중고차도 모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이때 배기량이 3000cc보다 낮아도요,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 차량으로 탈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가액 4천만원이란 차를 살 때의 신차 가격이 아니고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현재 기준 감가상각이 된 기준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로 아시면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 대상인 나의 명의의 고급 차량은 당연히 탈락하고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고급 차량도 역시 탈락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의 고급 자동차에 나나 또는 배우자 명의가 1%라도 있으면 탈락하니까 절대로 자녀와 공동 명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자동차 제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차량이 10년 이상 차량이나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이나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모두 다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인데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수급자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라는 기본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모두 수급자 재산으로 계산되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친한 친구나 또는 자녀가 어떠한 이유든지 현금을 맡겼어요. 그래서 수급자 통장에 입금한 상태인데 이때의 통장 금액이나, 두 번째로는 자녀가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데 자녀의 명의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연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명의를 수급자로 했어요. 이때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요. 세 번째로는 자녀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사정상 계좌 개설을 수급자 명의로 했을 때 이때의 주식 투자 금액, 이 세 가지의 모든 금액이 모두 다 수급자의 재산으로 계산되니까 꼭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정 못 받는 개인간 부채인데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다음과 같은 개인간 부채는 부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녀로부터 사정상 빌린 5천만 원이 있으면요. 이것은 부채로 인정을 못 받고요. 또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빌린 1억 원. 이것도 역시 부채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면 차용증도 안 된다고 해서 지인으로부터 공증인이 작성한 공중조서로 빌린 1억 원도 네, 역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만약에 자녀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려서 통장에 예금을 했다면 빌린 5천만 원은 부채로 인정을 못 받고요.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은 전액 금융재산으로 계산되어서 소득 인정액이 16만 7천 원 정도 증가하는 아주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나 친구, 지인한테 다 빌린 돈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을 못 받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개인간 부채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사채. 네, 이게 뭐냐면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이나 지급결정 포함 화해 조정조사된 사채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시면 가능한 한 자녀나 친구,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대보증금, 즉 전세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부채로 인정받는데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임대보증금, 즉 전세계약도 있습니다. 먼저 인정 못 받는 임대보증금은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볼까요? 자녀나 또는 그 배우자, 자녀, 아들, 딸 또는 그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와 전세계약 체결한 임대보증금 3억 원. 네, 여기서 3억 원은 그냥 임의의 숫자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또는 형제, 자매 또는 그 배우자와 전세계약 체결한 임대보증금. 네, 이 어떠한 이유든지 자녀나 형제, 자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전세를 주었다면 부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인정되어서 소득 인정액이 감소될 기회를 상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요 앞에서 말씀드린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하지 않은 그 외에 제3자와 전세계약 체결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은 주택 상가 등의 시가 표준액 50% 이내만 부채로 인정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인정 못 받는 대출금인데요. 아니 대출금을 부채로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물론 일반적인 대출금은 모두 인정이 됩니다. 즉 금융기관 대출금인 은행이나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대부 중개업자인 경우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공적연금기관이나 주택공사 등 또는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 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빌린 대출금은 모두 부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로 인정 못 받는 대출금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대출이라 해서 한도 대출 인정 못 받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카드로이라 그러죠. 이것도 역시 인정 못 받고, 세 번째로는 단기간 1년 이내에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 요 세 가지 종류의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녀에게 증여하여 수급자의 재산을 줄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재산을 줄여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유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증여한 재산 전체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일시적으로 감소하지 않고요.
단독 가구는 한 달에 209만 7,351원씩만 감소하고요. 부부 가구는 한 달에 256만 540원씩만 감소합니다. 따라서 보유재산만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소득 인정액은 조금씩만 감소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단독 가구 수급자이신 경우에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한 달 뒤에 수급자의 재산은 1억 원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 금액인 약 200만 원만 감소하고 9,800만 원은 아직도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로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탈락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의 종류를 말씀드리면요.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퇴직연금 일시금 등으로 일괄 수령하셨는데 사정상 현재는 한 푼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역연금에 해당하시더라도요.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하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 일시금,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직역연금은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서요. 직역연금 수급권자라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셔서요. 기초연금이 수급 가능한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8번째로는요.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데요. 고급 회원권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고급 체육시설 회원권입니다.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갖고 계시면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콘도 회원권 등이 꼭 필요하신 상황이면 자녀 명의의 재산은 나 또는 배우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명의로 콘도 회원권 등을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8가지의 경우를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이 8가지 모두 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인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7번째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8번째인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3가지의 경우에 해당이 되시면 기초연금 수급에 탈락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인 타인에게 명의를 대하는 경우, 세 번째인 인정 못 받는 개인간 부채, 네 번째인 인정 못 받는 임대보증금, 다섯 번째인 인정 못 받는 대출금, 여섯 번째인 자녀에게 증여하여 재산을 줄이는 경우 등 이 5가지의 경우는 기초연금에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연금 수급의 불리하니 가능한 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노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 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